오늘 살펴볼 책은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경로는 일전에 리뷰를 했던 엄기원님의 단속사회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밑줄을 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참고문헌 목록을 통해 책 제목을 확인한 뒤 구입하게 됐죠. 이 책은 근대 문명이 맞닥뜨린 공포가 유동하는 공포라는 점을 고찰하는데, 대체 공포가 유동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이 유동하는 공포가 어떻게 근대 문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공포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마케팅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죽음을 미루거나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리스크 마케팅인 셈이죠.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리스크는 훨씬 낮아질 수 있어 와 같은 느낌의 마케팅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은 그걸 제안한 사람들의 정치 경제적인 이익에 봉사할지는 몰라도 정작 우리를 공포에 빠뜨린 위협을 제거하는 데에는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협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을 통찰하지 못하도록 인식을 왜곡시키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예시는 아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죽음의 이미지와 곧바로 연결되죠.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마음껏 숨 쉴 수 없고 마음껏 외출할 수 없고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사회적 활동에도 일정한 제약이 생기며 우리의 안락한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인은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불어온 먼지의 영향도 크고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를 소비하며 발생한 먼지의 영향도 크겠지만 아직 100% 규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출처나 실체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어플을 깔아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외출에 대비해 값비싼 전용 마스크를 구비해 두고 방마다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하는 등 어떻게든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응은 자발적인 노력인 경우도 많지만 마케팅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소비한 마스크,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각종 소모성 필터 등은 교체 주기가 있고 이를 폐기,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시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악순환이죠. 개개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전략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 도생하듯이 개인 단위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대 문명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이 책의 1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장은 특히 사회학적으로 죽음의 유형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 마케팅 혹은 죽음 마케팅은 당연히 공포의 출처와 실체가 불분명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저자 바우만은 근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공포의 출처와 실체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유동하는 공포라고 명명한 거죠.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으로 대표되는 근대 기획이라는 것이 재난, 재해, 전쟁, 기근 등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출발한 프로젝트였고 이를 가능케 한 힘이 근대 이성과 과학기술이었는데 그런 근대 과학기술 문명이 전 근대 사회보다도 더욱 출처나 실체가 불분명한 유동적인 공포를 마주하게 됐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바깥이 무서워 집을 짓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안에 더 큰 공포가 도사리고 있더라. 근데 그 출처와 실체를 알아볼 수는 없더라. 대략 이런 셈입니다. 유동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가 리퀴드고 그래서 액체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근대 문명이 맞닥뜨린 공포가 대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출처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형체가 명확한 고체와 달리 유동적이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근대 문명 내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액체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짚어볼 게 있습니다. 문명 내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출처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걸까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것은 공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을 문명 내부로부터 색출하여 도려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려내기는커녕 악을 식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의 출처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는 파트가 2장과 3장인데요. 근대 문명이 악을 산출하게 된 맥락은 관료제 시스템을 통해서였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인용해
아이 희망과 같은 평범하면서도 한편으론 근면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홀로코스트라는 거악을 행하게 됐는지 분석하는데 바우만은 이를 도덕 지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도덕지체란 관료제 특성상 구성원 개개인의 권한과 책임은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져 있는데 조직 전체는 점점 더 거대해지다 보니 자기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윤리의식이 희박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행동의 파급 효과는 숲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내 시야는 나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모순이 관료제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희망과 같이 자기 권한과 책임이 미치는 시야 안에서만 기계적인 성실성을 발휘할 뿐 자신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근대 문명의 내부로부터 배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전망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료제적 합리성이 근대 문명의 이념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적당한 환경과 조건만 갖춰진다면 누구나 아이 희망과 같은 악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고 자기 자신은 예외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발생하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근대 사회의 유대 관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리스크 마케팅 또는 죽음 마케팅에 의해 이러한 유대관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부적절한 대처를 해나가며 근대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좌표를 찍어보면 근대 문명은 긴 우회로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거죠. 직선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근대 문명에 내재된 결함을 단지 보정하고 수습해 왔을 뿐이고 그걸 우리는 기술 문명의 진보로 착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로라는 메타포를 쓴 겁니다. 엄청 열심히 걸은 줄 알았는데 돌고 돌다 보니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몇 발자국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갑니다. 특히 유동적 공포가 스케일 측면에서는 전 지구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근대 국가의 통제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통제 불가능성이 가져다주는 상실감 혹은 불안감을 자양분 삼아 세계 곳곳에서 정치의 종교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룬 4장의 논의는 이 책의 출간 연도로부터 10년을 훌쩍 뛰어넘어 2020년 현 시점의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대 국민국가의 통제력이 붕괴되며 발생한 공백을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시장체제가 빠르게 대체해 나가며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은 아무런 방어막도, 가림막도, 안전망도 없이 글로벌한 스케일의 유동적 공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음을 꼬집습니다. 그만큼 개인을 감싸고 있던 근대 문명이라는 외피가 종이장 마냥 얄팍했음을 폭로하는 겁니다. 아울러 애초에 근대 문명의 발전 자체가 인류 전체의 평등이나 전 지구적인 보편성 따위를 1도 고려하지 않고 출발한 프로젝트였음을 지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수준으로 노력을 다한다 해도 발전을 다한다 해도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수준의 생활 양식은 절대 보편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인 1인당 석유 소비량, 미국인 1인당 고기 소비량, 미국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적인 생활 양식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되는 순간 지구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대 기획은 애초에 불평등을 전제로 출발한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표방했던 것처럼 노력한 사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는 거짓부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위협의 크기도 또 공포의 크기도 차별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마치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에도 당장의 생계와 주거를 걱정하지 않고 도시를 떠날 수 있었던 상류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존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책의 말미에 수록된 역자의 글 또한 흔치 않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 저의 경우에는 책을 이해하고 몰입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됐습니다. 이 책을 세부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난해한 내용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초반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옴기니의 말을 읽고 컨셉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옴기니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모습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 굉장히 날것으로 하지만 담담하게 기술돼 있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옴기니 함규진 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